네, 또 잘 휴식하고 오셨죠? 네. 이제 저희 이 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세션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트렌드에 따른 고용 인력 수급 방향, 이거에 대해서 또 논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도 뉴노멀, 뭐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같이 첨단 산업 부분에서는 뭐 이런 부분이 그렇게 뭐 특별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빠르게 적응하고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했던 첨단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기술 발전이 빠르게 있는 만큼 여기에 필요한 인력 양성, 그리고 기존 인력들, 노동자들의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쓰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또 이쪽 첨단 산업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미래 트렌드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력 양성, 인적 자원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 현장은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배근 팀장님께 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예,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가장 핵심 부품이 이제 좀 뭐 반도체이다. 뭐 이렇게 저희들은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지금 코로나19에 큰 뭐 영향 없이 계속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현되는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다들 이야기할 때 그런 미래의 모습이 이제 구현이 되려면 거기에 대한 또 핵심적인 역할은 또 반도체가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뭐 기술 개발 등이 많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반도체 업계에서 이제 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보고 이제 가장 좀 이렇게 많은 관심과 앞으로 이제 이 반도체 수요가 가장 이제 핵심이 될 분야는 이제 AI 반도체 쪽을 좀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 AI가,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AI의 어떤 기능들이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뭐 수십 대의 서버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 반도체 칩 하나가 어떤 이 AI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진화가 좀 되어 나가야 되고요. 이제 그런 이제, 반도체를 좀 개발할 수 있는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AI 반도체를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또 양성을 하고 키우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다양한 좀 정책들이 좀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AI 반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와 별개로 우리 산업 현장에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또 적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인치 이제 웨이퍼 시대가 되면서 이미 이제 제조 라인들이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그 자동화된 제조 라인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수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불량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데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이제 쌓여만 가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해서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또 R&D를 또 혁신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AI를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제조 라인에 또 AI를 또 이렇게 적용하는 이제 그런 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우리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서 아까 이제 일부에서 이제 우리 이충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특화 전공을 한 학생들도 필요하지만 또 그와 함께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AI에 대한 교육까지 받은 학생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뭐 AI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이 뭐 이틀, 3일, 일주일짜리 단기 교육이 아니라 학교에서 정규 교과목화 되어서 반도체 전공 학생들이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하기를 좀 바라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인력들을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수요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학교라든지 교육기관에서 좀 그런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이제 뭐 반도체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이제 뭐 교육기관들, 학교들이 있으신데 좀 이제 AI 쪽으로도 좀 이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좀 교육 과정들이 계속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또 이 엔지니어들을 잘 육성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자연히 우리가 이슈를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영규 네, 실장님께 한번 네, 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아까 4차 산업혁명의 실감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저희 사실 뭐 화두가 던져진 시점 이후에 이렇다 산업적인 실감은 사실 없었던 게 사실인데요. 좀 오히려 코비드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양의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정보를 보여주는 인터페이스로서의 디스플레이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그것과 관련된 융합적인 부분도 많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요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산업 내부적으로 지금 엔지니어적인 관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뭐 공정혁신이라든지 자동화 그런 걸 위해서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제어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무척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총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이런 장비만을 위한 특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대학 내 정규 교과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협회에서 그 산업부 이제 지원으로 운영 중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소재 전문 인력 양성 사업으로 AI 빅데이터 관련 교육 속에 스마트 제어 분야 커리큘럼을 추가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운영 중에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장비 기업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고 좀 인풋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이제 어떤 주력 산업과 AI를 융합하기 위한 시도를 곳곳에서 또 진행 중인 상황이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지금은 산업부 사업의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그 기업의 니즈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산업과의 접점이 있는 영역에서는 최대한 진입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는 뭐 저도 지금 정부의 인적 자원 개발 관련된 뭐 이런 연구들을 좀 하는데 그 특정 이제 AI를 개발하는 기술이나 역량하고 이거를 또 실제로 일터에서 일하는 방식 또 생산 방식에 적용하는 거에 대한 교육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훈련 사업들이 실제로 이제 AI를 개발하는 그런 기술 개발 쪽의 인력들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균형 있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그 이충훈 대표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서 정규 교과목이라든지 또는 뭐 직업 특성화 고등학교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것을 좀 집중해서 가르치고 해야 될지 이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충훈 대표님.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그러면 AI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AI라는 게 단순히 코딩 기술만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공계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미 적응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광 재료 설계를 AI로 하는 데도 있어 이미.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료 설계를 한다라 우리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전에 4G라고 했었죠. 그것도 인공지능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학에서 쓰려고 하면 수학, 물리, 역학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단순히 코딩을 한 데서 이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가 높은 게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 사용되느냐 하면은 검사평가 저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 전 팀장님께서 이제 분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 장비업체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뭐는 뭐가 있냐면 분량이 낮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디스플레이 업체 저게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이 그 분량을 패턴을 보고 분석을 해서 공용 조건을 바꿉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렇게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AI가 도입되면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렇게 많은 분량 패턴을 AI에서 우리 분석을 해서
그 분석에 해당들에게 넣으면은 조건을 장비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하던 부분을 장비 업체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시프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AI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실업자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실업자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장비 업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 그리고 제어를 하는 업체에서 그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학력,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이게 AI는 불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디스플레이 업체 또는 반도체 공장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이 분량을 보고 또 공정을 개선하는 부분을 장비가 판단을 해. 장비가 움직이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장비가 가서 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반도체 장비 전문 회사 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합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장비를 전문하는 회사에서 수학과 물리, 이학도 가르쳐서 이 프로그램도 가르치고 또 반도체 회사와 또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 뭐가 필요한지 이를 가르친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앞단에서 우리가 패널 업체에 대해서 전략, 뭐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장비가 많이 약하잖아요. 일본 업체에 비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을 해서 하는 찬스가 와요. 근데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LCD는 넘겨주지만 OLED라는 부분을 새로 우리가 성장시키고 있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AI를 도입한 장비 업체, 특히 제어 기술이 훌륭한 뜻을 준다 그러면은 아마 반도체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저희 나라가 반도체 또 장비까지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 제가 좀 연구도 저희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연구를 한 것들을 조금 보면은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력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어 장비를 통한 생산이 됐을 때 어떤 인력들이 수요가 있는지를 얘기할 때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아예 이제 AI 기술이나 오퍼레이팅 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길러내는 것들은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현장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장에 그런 기계 없이도 생산해보고 일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게 적용된 기계를 다룰 때도 요령 있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뭐 위급한 상황이나 뭐 본인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AI 학과에 있는 사람이 반도체 기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체에 와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 특화되어 있는 AI 교육이 이 업계에 필요하다는 생각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거 관련돼서는 황승진 이사장님께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말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부 그 학교나 학부 과정에서 또는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교육생들, 그 학부생들 또는 이제 그 석사 그 인력들을 양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영역,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영역 이런 것처럼 어떤 사업 영역에 이제 그 카테고리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반도체 학과가 있고 그 디스플레이 학과가 있고 이런 것처럼 뭐 AI면 AI, 그다음에 또 뭐 IoT, AR, VR, 차량용 반도체 뭐 이렇게 좀 조금 더는 세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물론 이제 말씀 나온 대로 기본적인 그런 뭐 이수 과정을 거쳐서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뭐 AI만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컨텐츠 개발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프로그램 엔지니어 관점에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뭐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래 트렌드에 따라서 어떻게 인적 자원 개발을 할 거냐 이렇게 들으면 결국에는
AI 기술, 또 새로운 생산 기술을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이런 인력들을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붙이면은 기존 인력들에 대해서도 계속 향상 훈련을, 이런 소양을 길러주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줘서 향후에 이 기술 발전이 있고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도 고용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좀 높여주는 게 필요하다. 예, 이렇게 해서 전문가 여러분들 의견을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체가 결국에는 엔지니어를, 뭐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런 걸 학교에서 어떻게 길러내고 육성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실제로 직업훈련기관들이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많이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하고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정부 지원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인데요. 훈련기관은 훈련기관이 가르칠 수 있는 거를 가르치고, 또 산업에서는 그래도 조금 아쉽죠. 본인들이 원하는 인력들보다는 조금 이제 기준이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교육계, 훈련계와 기업 간의 좀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좀 우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백은 팀장님에게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저희 이제 협회에서 이제 인력 양성 업무를 이제 맡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기업의 수요를 잘 정리하고 반영을 해서 그 내용들이 이제 학교 등 교육기관에 잘 전달이 돼서 이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좀 양성을 할까. 결국은 이제 기업과 학교가 이제 자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뭐 의견들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좀 현실적으로 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제 우리 기업에서는 일단은 뭐 우리 엔지니어 분들을 이렇게 좀 모셔서 뭐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께서 직접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해주시는,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일단 현업에 계신 분들은 현업에 좀 충실하셔야 되고, 또 그 일들이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내시기 힘든 것 같고, 또 이제 학교분들은 예, 뭐 기업에서 이렇게 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뭐 사실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기업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교육기관의 현실을 다 알고 얘기하시기보다는 그냥 우리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다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그냥 그냥 학교 따로 기업 따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좀 자리들은 어떻게든 계속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반도체 장비 학과는 없습니다. 예. 반도체과는 있지만, 뭐, 일부에서 우리 그 이충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도체과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대부분 이제 대기업, 소자, 공정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정부 지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어떻게 하다가 반도체 장비 학과는 만들지 못했지만 반도체 장비 전공 트랙 과정이라고 해서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뭐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이나 메카트로닉스 학과나 뭐 컴퓨터공학이나 이런 학과의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3학년 때부터 반도체 장비 교육을 좀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기업들과 그 학교들이 좀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을 어떻게든 뭐 억지로든 아니든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배출된 학생들이 이제 기업에 가서 이제 인정을 받기 좀 시작을 하고, 또 이제 기업에서 먼저 전화가 옵니다. 그 학교의 학생 우리 회사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어떻게든 이제 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기업이 이야기하는 걸 다 반영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노력하는 모습, 그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기업에서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제 채용을 해보고, 그 채용을 했더니 일 잘하고, 그러면 또 기업에서 먼저 그 학교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어떻게든 좀 더 적극적인 기업과 함께 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런 노력 속에서 이제 기업의 관심을 좀 끌고 나가고 이제 뭐 잘 돌아가면 기업에서 그냥 엔지니어 분들 보냅니다. 예. 이제 기업 홍보도 하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학교 가서 알려주고 와라. 이제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과정들을 좀 이제 거치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결국에는 원래 기업과 학교는 자력으로 두 업계가 또 만나기는 어렵고 결국엔 여기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할 건데요. 실제로 이제 선진국에서는 뭐 교육을 일자리와도 많이 연결하죠. 그래서 정부, 기업, 그리고 교육기관 이 3자 간의 협의 체제, 협의 기구가 상당히 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정백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개입을 해줘야 될 좀 영역인 것 같은데요. 충남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잘 듣고 어떤 또 이 기업 내에서의 또 소통의 장을 만들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래도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잘 안 되는데 뭐 지금도 이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또는 이제 일학습병행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격차를 좀 줄이고 선취업 후 진학 이런 체제를 좀 정부가 많이 정책적으로 이제 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지금 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뭐 이제 인적 자원으로 잘 배출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황승진 이사장님께 좀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아, 네, 그 지금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또 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물론 이제 그 잘 되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특히 디스플레이 이 산업 영역으로 주로 진로를 꿈꾸고 있는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본인의 노력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학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선해서 굉장히 그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지금 여기 기업하고 이제 어떻게 매칭을 시킬 거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이런 그 고등학교 그 직업 전문학교 이렇게 그 졸업을 한 친구들의 영역을 그렇게 크게 이제 그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그 입사를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그 직업 교육을 시키고 뭐 또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기는 뭐 이런 단계까지 이제 매끄럽게 잘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별로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은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병역 문제가 사실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 인재다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2, 3년 그 같이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서 막상 일을 하려고 이렇게 딱 하면 사실은 이제 그 군대를 또 가야 되는 이런 현실에 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싼 그 비용을 들여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고 회사에서 직무를 이렇게 할 때쯤 되면 이제 또 병역 의무를 또 다 해야 되는 이런 수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그 어떤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전무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 병역 특례 제도나 또는 아니면 그 어떤 이제 그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 병역 그 유예를 시켜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 안정화 기간 뭐 5년 뒤 또는 10년 뒤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학생들이 좀 선취업 후 진학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가기에는 병역 문제가 참 많이 걸림돌이 되죠. 그리고 이제 네네. 보통 학생들도 군대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2년, 뭐 1, 2년 있다가는 군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이 회사에 계속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뭐 학습에 대한 또 열의가 어느 정도 있을지도 의문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병역 특례제도밖에 지금은 현재 뭐 현실적인 대안 고려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군에서도 현업에서 하던 어떤 본인들의 그 업무 역량이나 직무 기술들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직무 중심의 어떤 군 병역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좀 우리가 많이 이 사회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 황순진 이사장님께 뭐 계속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직도 이 그 중소기업에서의 이런 엔지니어링 업무가 3D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뛰어난 인력들이 또 이탈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그 3D다라고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일이 힘들고 고된 건 사실이지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나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본인이 그걸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목표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높은 친구들은 사실 거기서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제 그런 어려운 현실들을 버티게끔 한다는 것들이 더 나은 직장 또는 그 회사, 기업,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이직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제 참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 기흥, 화성, 평택 이 세 분야 지역으로만 이렇게 그 편중되어 있는 이런 그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또한 기흥이라든지 화성 또는 이제 그 평택 주변 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불균형화를 갖다가 그 우수 인재를 갖다가 영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기업이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아까 이제 전병헌 팀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기업에서 너희 여기 그 졸업을 한다 또는 이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자격 인증 제도 정도를 도입을 한다. 그러면 특정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 뭐 그다음에 이제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교육적인 뭐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산업 구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노동시장이 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특이한 좀 산업 구조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죠. 그 고품질의 투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인재를 길러도 결국에는 목표는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시설과 장비에 투자하는 편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그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이 좀 나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도 엔지니어들이 대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네,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도 이건 좀 더 훨씬 더 큰 산업 영역의 정책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정부에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독일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그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직원들의 처우가 거의 차이가 없대요.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 또는 일하기 편한 곳 이런 곳을 선택을 하지 임금 상승을 위해서 이직을 꿈꾸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이제 활발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제도, 뭐 일학습 병행 제도 같은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조언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이제 특성을 보면 뭐 첨단 산업이고 또 대부분 장비가 또 중요시되는 산업이고 또 품질, 원가 절감도 중요하고 납기도 잘 지켜야 되고 상당히 이제 첨단 산업이면서 제조업이기도 한데 이런 산업 특징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의 인력 수급 전략은 대부분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 이충훈 대표님한테 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저기 뭐, 제 아까도 뭐, 제 여러 번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 나는 아까 뭐, 반도체 학과, 뭐, 디스플레이 학과가 있기 때문에, 패널 업체들, 그리고 우리가 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수급은 괜찮아요. 근데 제 구조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쪽 같으면 이미 삼성이나 LG는 각 대학원에는 R&D 센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의 인력 수급은 사실 용이합니다. 질도 잘 되고 있고 이분들 나오면 그런데 이게 대학원에 대한 교육은 되는데 학부와 고등학교까지는 이게 끊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고급 인력만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없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산업 구조로도 보면은 패널 업체는 가져가지고 장비나 재료 업체는 가져갈 인력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허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마이스토고라든가 고등학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대학을 맞았을 때 장비업체나 재료업체를 두들기는 학생이 얼마나 있느냐가 있어요. 다른 삼성, LG를 두들기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사한 장비업체, 재료업체 두들기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우리 협회의 각종 활동을 보게 되면 모든 수치가 삼성이라든가 LG를 중심으로만 우리가 수치가 나오지, 그 밑에 있는 장비업체나 재료업체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데는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말은 항상 장비업체 살려야 됩니다. 재료업체 살려야 됩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뭐 제 리서치 회사를 합니다만은 뭐 산자보다 많이 왔다 갔다 해봤고 국가과제 평가 기획해봤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도 장비나 정말 재료업체를 위해서 기획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말들은 굉장히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항상 수출에 위주 걸렸다 보니까 삼성이나 LG 이런 데 목매고 있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제 국가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여기만 있으면 안 돼요. 다 도망 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부 구조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특히 우리 4차 산업, 우리 AI 들어오면은 장비업체가 튼튼하지 못하면 이게 다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자동화 이야기를 주로 AI라고 쉽게 말하면 자동화라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물류 자동화는 있지만 공정 자동화는 아직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량이 생겼을 때 공정을 자동화로 바꾼다라든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수준 같으면 공정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반도체 1등, 디스플레이 1등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정부나 협회들이 장비업체라든가 제조업체에서 뭘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고급 제품들은 다 일본, 미국 시장이 다 가져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성세대가 사실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말로는 장교치, 제로치 이야기를 하고 학부생과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집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은 우리 자체가 문제라는 건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진심으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허리부터 학부생부터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토론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것은 꼭 디바이스를 공부하는 과만 아니고 이건 대학원에 충분히 해요. 정말 학부생들이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학부들 4학년 때 디스플레이 학과를 마치다 하더라도 별로 갈 데가 없어요. 특정 상위 한두 학교는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업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장기업체도 못 가고 재료업체도 못 가요. 이유는
장비를 모르고 재료를 모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만 알 뿐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배운 걸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학생들이 장비업체와 연계해서 이런 3학년까지만 교육받고 4학년 실습으로 나간다라든가 또는 학부와 대학원이 연계되어 있지만 고등학교와 학부는 연계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연계 프로그램, 먼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그런 관계 프로그램 연계, 그래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개발과 그 다음에 교육, 훈련에 대해서 좀 나눠져서 우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특히 충남에는 우리 반도체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다양한 장비업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가 디스플레이 센터도 만들잖아요. 하나 만드니까 그 센터에서 가서 연구 개발을 너무 하려고 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차라리 그 학교에는 자 대학 뭐 디스플레이 학과를 넣은 충남에 몇 학교가 있으니까 4학년생은 다 실습을 가는 거기 있어요. 4학년 실습은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실습을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장비들 장비들이 있으니까 그 장비를 만져보고 뭐가 필요한지 공부를 하는 현장 위주의 좀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학부와 고등학생까지 그리고 장비업체와 재료업체가 같이 튼튼해지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만들 수 여건은 충남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의견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이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보통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여주기식이 좀 많죠. 예, 지자체도 뭐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도발적으로 얘기하나요? 네. 그 대부분 뭐 국가기관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업종, 직종에서도 대부분 이제 국민들이 관심 갖는 하이엔드급의 어떤 이런 기업들이나 기술들에만 관심이 있지, 솔직히 이제 그 산업의 밑을 이제 지탱하고 있는 기간 산업들의, 뿌리 산업들에 대한 투자나 관심들은 상당히 좀 적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일본에서 이 수출 규제 관련돼서 뭐 없었으면은 뭐 언제 이 소재나 이런 산업 키워보자고 했겠습니까? 기초 영역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도 의미 있는 의견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이런 고급 인력들을 어떻게 처우하고 대하고 또 어떻게 이제 뭐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인적 자원으로서 성장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중소기업들의 기업 문화나 경영 구조 이런 것들도 좀 인재를 육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황승진 이사장님 중소기업 요즘에 좀 현실이 어떤가요? 이제 그 앞에서도 이제 계속 이야기가 이제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그러한 필요한 인력을 중소기업 그 역량으로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채용을 할 테니 와주셔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원자들이 이렇게 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이고, 사실은 이제 그 이 소부장 업체들에서 그 품질이라든지 원가라든지 또는 납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키기 정말 힘듭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렇게 업체들이 납기에 그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며칠까지 다 완성을 해야 되지만 그걸 체계적으로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 원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인력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그 납기를 급급하게 이제 맞춰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그 설령 이제 그 유능한 그 인력들이 이거 지원을 해서 실제로 기업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그 경영 구조 자체가 이거는 맨날 허덕허덕거리면서 이렇게 바쁘게 뭐 이렇게 하고 어떤 기술적인 R&D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더라. 미래지향적이지가 못하더라. 이렇게 판단을 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입사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조건 또는 이제 내가 훨씬 더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업 문화 구축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시도 영역별로 좀 정책적으로 좀 나누어서 인턴제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 인턴을 채용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이라든지 뭐 또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기업의 뭐 예를 들면 뭘 좀 조금 더 어떤 그 혜택적인 그런 부분을 더 지원을 해줄 수만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런 인력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이 사실은 이제 그 시간에 바쁘고 쫓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정책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많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가나 아니면 기관에서 실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뒷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좀 유기적인 관계에서 그 인턴들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 회사의 어떤 그 중요한 그 정책 방향이 뭐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갈 거다. 체계적으로 구축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이쪽에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계 쪽에서 고급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뭐 장비나 재료를 또 잘 공급할 수 있는 업체도 필요하고 이제 다양한 인력들이 이제 어우러서 일을 하는데 결국에는 중소기업에 있는 엔지니어들이나 인력들이 또 정당한 처우를 받고 그 자리에서 또 계속 숙련을 쌓아갈 수 있으려면 대중소 기업들 간의 상생형 구조가 역시 좀 선결돼야 되는 역할 같습니다. 약탈적 원하청 구조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도 어쨌든 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들은 기업 차원에서 또 우리 민간, 지역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산업계 구조에 대한 그 변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뒷받침이 돼야 우리들의 노력도 성과를 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들어섰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인력에 대해서 뭐 많이 이제 논의해 봤는데 결국에는 이 오늘 세션이 마무리되려면 좀 정리해서 우리가 단기에 당장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봐야 될 것, 또 중장기적으로 또 꾸준히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현규 실장님한테 또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우리 인적자원 개발이나 일자리 정책에 관련해서 또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계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단기적인 과제, 그리고 중기, 장기적인 과제 한번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앞서 세션에서 좀 저희가 다루었던 주제처럼 저희 디스플레이는 지금 사업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이런 퇴직, 그 퇴사 인력에 대해서 경쟁국으로 유입되지 않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재교육을 통해서 국내로 환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업 니즈를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퇴사 인력을 포함한 산업 인력의 어떤 AI 융합을 통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빠르면 좀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기, 장기적으로는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공정센터가 이제 내후년이면 개소를 하게 되는데 그것과 연계한 어떤 전문적인 인력 양성 활용 프로그램을 고민 중에 있고 또 나아가서는 저희가 좀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의 폭도 넓히고 핵심 인력들이 좀 국내에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중점적으로 같이 정부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전백은 팀장님도 또 의견을 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채용 연계를 시키고자 하는 교육기관이나 혹은 이제 학교에서 그런 좀 대기업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과 과정만 자꾸 운영하지 마시고 좀 아까 계속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이제 그 외에 이제 관련된 장비나 소재 기업들의 좀 특화된 인력을 좀 양성할 수 있는 예, 좀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좀 계속 좀 추진을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뭐 기업에서 뭐 이렇게 아무런 피드백이 뭐 기업에서 협조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반도체 장비 전공 트랙 과정을 통해서 기업과 상당히 교류가 잘 되고 있는 몇몇 대학의 좀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진짜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반도체 쪽에 우리 학생들 채용시킬 의사가 없어요. 이러면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는 반도체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으로 채용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면 그러면 먼저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과 스킨십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석박사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R&D 과제와 연계된 것들도 있고 인력 양성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인력에 대한 수요를 좀 파악을 해보면 숫자로는 학부생에 대한 부족 인력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학부생들, 반도체에 특화된 학부생들을 어떻게 양성을 할지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고민도 하고 또 이제 뭐 어떤 기획도 했고 그런 거를 이제 일단은 뭐 저희는 이제 저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가 이제 저희 반도체 소관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산업부에다가 제안도 했고 그게 이제 작년에 뭐 시스템 반도체 발전 전략안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공 트랙이라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특화된 학부생을 양성하자라는 것도 이 발전 전략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추진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 정부에서는 석박사는 산업부 과기부, 뭐 학부생은 교육부, 그리고 뭐 고등학생 교육부, 뭐 전문학사 뭐 어느 부처, 뭐 재직자는 고용부. 이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에서 반도체에 특화된 학부생 양성을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기재부는 교육부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교육부를 찾아가면 교육부에서는 우리는 특정 산업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이 아니라 다수의 대학에서 그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을 하지 특정 산업을 위한 인력 양성은 우리는 하지 않는다. 고용부나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또 특정 산업을 위한 인력보다는 또 형평성에 맞춰서 인력 양성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부나 고용부 사업안을 다 들여다보면 뭐 반도체에 대한 교육도 있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건 좀 더 특화된 인력 정책, 인력 사업이 필요한데 이게 부처 간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학부생 양성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추진할 때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뭐 학력별, 수준별, 계층별 이런 인력 양성을 부처별로 역할을 부여하기보다는 어떤 한 부처가 됐든 아니면 뭐 부처 통합이 됐든 좀 이제 부처 간의 역할이 아닌 어떤 산업계에서 필요로 한 것들이 부처의 역할과 관계없이 반도체 쪽에 반도체 장비에 학부생들이 많이 필요해요. 제어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쪽으로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려고 저희가 기재부를 찾아가고 교육부를 찾아가지 않는 좀 그런 구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방금 말씀해주신 주제에 대해서는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마무리 발언으로 저도 좀 이렇게 뒤로 돌리고 우리 황승진 이사장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1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이제 정책 포럼이라고 이렇게 지금 타이틀을 내걸고 충청남도 인적자원 개발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단 그 일자리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이제 그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양성 과정들, 즉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 제어 시스템 개발 전문가, 반도체 공정 장비 전문가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과정,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산업용 IoT 디바이스 서비스 개발자 양성 과정,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근데 이것들을 이제 그 한 틀에 어떻게 이제 그 담을 거냐, 어떤 그릇에 담을 거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그 과정들이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과정으로 이렇게 그 설계가 되어 있고, 대부분이 지금 이제 기업에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그 기업에서 원하는 그 인력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그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충남 인적자원 그 개발위원회에서 이제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취업 연계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세분화되어 있는 이러한 학과들을 그 지역별로 나눈다든지 해서 학과를 개설을 하고 그 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에게 기업에서 인증을 해준다. 그래서 그 인증의 어떤 가점이라든지 뭐 이런 그 메리트를 받고서 채용 연계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업과 교육계가 활발하게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주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충훈 대표님 혹시 마무리 발언 하실 것 좀 있으신가요? 뭐, 앞에서 세 분이 너무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뭐, 저는 앞에서 얘기 많이 했으니까, 뭐, 혹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토론 사회를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배우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한층 높아진 것 같아서 토론자 여러분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이 토론회를 주최한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앞으로 이 토론회 이후에 해야 될 과제들이 이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좀 우리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런 의견들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게 인적자원 개발,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부처마다 대상에 따라 부처가 다르고 또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이 다르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행정적으로 낭비죠. 낭비. 비효율이고.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훈련이고, 교육부는 뭐 교육이고, 정규교육이고, 뭐 이렇게 돼서 나눠져 있어서 가지고는 또 산업부나 뭐 중기부 등등등 여러 부처들도 너나 할 거 없이 일자리 정책이 화두인 현 이제 시대에 너도 나도 인력 양성 정책을 단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국가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그 범부처 성격의 어떤 통합된 거버넌스가 좀 필요하고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 과정을 얘기하면서 교육부 가고 뭐 대학 졸업 이후에 또 직장인들을 위한 또는 구직자들을 위한 훈련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뭐 특정 산업에 대한 또 인력 양성은 산업부가 하고 이런 체제에 하루빨리 좀 개선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충남도청하고 또 중앙정부하고도 의미 있는 또 논의의 자리를 만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토론회에
또 여러 가지 또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 좋은 말씀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만 수고했습니다. 마치도록,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